그렇게 해서 이제 인테리어 다 됐고 그때 이름이 이제 치즈라는 거였었어요. 매장 이름이 치즈여갖고 오렌지색이고 막 그랬었어요. 유치하죠. 그때는 뭐 근데 거의 이름들이 뭐 시티보이 다 그랬는데 치즈는 정말 획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홍보연 전단지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오시면 선물 드리겠다고 오픈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근데 온 사람들한테 옛날에 많이 모아놨던 넥타이가 한 2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 넥타이를 온 사람들은 다 줬어요. 정작 온 사람은 되게 많았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첫날. 그리고 둘째 날 티셔츠 2장 팔았나 봐요. 8만 원, 뭐 9만 원 이 정도 팔고 셋째 날 한 10몇만 원 팔고 넷째 날 오픈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근데 온 사람들한테 옛날에 많이 모아놨던 넥타이가 한 20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 넥타이를 온 사람들은 다 줬어요. 정작 온 사람은 되게 많았는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첫날. 그리고 둘째 날 티셔츠 2장 팔았나 봐요. 8만 원, 뭐 9만 원 이 정도 팔고 셋째 날 한 10몇만 원 팔고 넷째 날 100만 원 돈을 팔았어요. 네. 그 이후로부터 계속 그렇게 팔았어요. 되게 잘 됐어요. 하루에 뭐 200만, 300만 원 팔았으니까 그동안 빚진 것들 그거를 2달 만에 다 갚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아침에 문을 열고 계속 장사를 하고 저녁 밥을 먹고 의정부에서 동대문까지 심야버스를 타고 가요. 그다음에 동대문에서 사입을 하는 거야. 그 짐을 이렇게 들고 심야버스를 타고 의정부에 가서 짐을 내려놓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조금 자고 다시 가고 지붕에서 옷 장사하는 걸 너무 원했었는데 그렇게 원하는 곳에서 그거 하니까 진짜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졸린지도 모르겠고 배고픈지도 모르겠고 그때 정말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식당 골목이 다 옷골목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뭐 잘 되면 다 따라하고 해갖고 그 골목이 다 옷골목이 됐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얄미운 게 내가 띄어온 옷을 똑같이 띄어와서 내가 뭐 2만 원에 팔면 저기서 16,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거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과 다른 것을 팔 수 있을까. 그래서 동대문에 가서 원단 이렇게 수화체 보면서 그들이 만드는 옷에서 난 이 색깔로 해주세요. 이 색깔로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뭐 이건 이렇게 틀어주시고요. 이건 빼주시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조금 변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더 잘 팔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아 나는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 치즈라는 나의 그 첫 번째 꿈을 팔고 동대문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당시 동대문에 점원들이 나이가 어린 친구가 25, 6, 7 뭐 이랬었어요. 보통 막 28, 9, 21살짜리가 가갖고 매장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상가 상호에서 누가 내주겠어요. 거기 맨날 가갖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뭐 누가 됐나요? 혼자 그냥 가는 거지. 맨날 떡볶이랑 순대랑 오뎅 국물하고 맨날 사갖고 왔어요. 쉬는 날 빼고 매일 사가 갔는데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야, 지겹다. 좀 딴 거 좀 사와라. 처음 말을 텄죠. 네, 말을 튼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이제 좀 친해졌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이제 가게를 해주기로 했는데 동대문 그때 당시 너무 장사가 잘 될 때였어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안 주면은 가게를 못 하는데 2월 달에 가게를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을 줬어요. 그때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옷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옷 만드는 거 배우고 공장 가갖고 공장 사장님한테 패턴 배우고 뭐 원단 가서 쫄라서 배우고 뭐 그러면서 옷을 만들었어요. 2월 달 오픈이니까 긴팔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가게에다가 돈을 더 줬나 봐. 그래서 2월 달 가게가 없어졌어요. 3월 달에 또 해준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옷은 시즌이 지나가면 사실은 옷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팔아달라고 그래갖고 4월 20일에 오픈했어요. 있는 건 반팔로 자르고 좀 더 만들고 해서 오픈을 했어요. 뭐 무라는 브랜드였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 그래서 업체를 문자로 했는데 처음에 일주일은 너무 잘 되더라고요. 대만 사람들, 홍콩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막 옷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되다가 근데 그 시즌이 끝나니까 하루에 한 10만 원? 2년을 그렇게 팔았어요. 정말 버티기가 진짜 힘들었었어요. 무엇보다 버티기가 힘든 게 한 평 반? 2평 정도 되는데 한 층에 한 200개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안 됐었죠. 못 파는 것보다 남들 파는 거 보고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스스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자. 2층에 내가 1등이 돼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을 놀러 갔는데 부산에서 알던 분이 가방 액세서리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서울로 새마을호 타고 올라와서 그걸 이제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 제품을 출시하고 한 이틀, 3일 지났나? 이렇게 옆집에 이렇게 줄이 서 있는데 그게 우리 집 줄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동대문에 대박이 난 거죠. 장기 쓰느라고 정신이 없고 막 계산서하고 봉투 싸고 막 돈 세는 재미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다 현찰이었으니까 돈통에서 계속 돈 세다가 잠들고 막 이랬었어요. 정말 힘들게 살다가 처음 대박이 나고서 순이익이 한 1억 좀 넘게 순이익이 났었어요. 한 달 만에. 끝내주죠. 네, 그때부터 인생이 폈어요. 네, 그때 이제 욕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그만 집에서 살았으니까 집도 옮기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그런데 그 돈으로 부모님 집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안 믿겠지만 6평 반에 살았었어요. 6 식구가. 그 정도는 당연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동대문에서 내가 원했던 그 한 층에 1등이 됐죠.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자라는 잡지에 동대문의 신인 디자이너 뭐 이런 걸로 인터뷰를 처음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장돌배기가 잡지에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너무 막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반 페이지가 딱 나갔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 보여드리고 막 친구들 보여주고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서 기자를 통해서 사람들도 만나고 연예인들, 뭐 스타일리스트들, 기자들 막 같이 막 이렇게 어울리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홍은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파리 출장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가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게 글씨일 거예요. 저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동대문에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장돌배기 그 자체였죠. 그 쇼를 딱 보고 와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돌아다녔는데 누가 저한테 컬렉션을 하게끔 해주겠어요. 서울 컬렉션 이제 담당자를 찾아갔죠. 어떻게 소개시켜줘. 박윤수 선생님이라는 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한테 본사가 그거? 그쵸. 본사가 그거? 그쵸. 내가 얘기하기 좋지 않겠네? 안녕? 본사가 오래간만이다. 이 스튜디오 찾아왔을 때마다 굉장히 굉장히 저는 참고했죠. 포트폴리오 없이 이렇게 무작정 이 선생님 찾아왔어요. 컬렉션에 데뷔하고 싶다고 욕망이 대단했어요. 우선 옷을 좀 보자 해서 10벌의 옷에 미션을 줬죠. 기간은 딱 열흘을 줬습니다. 답을 굉장히 쉽게 했어요. 해오겠다고. 열흘 만에 옷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제가 그때 놀란 게 일주일 아닌데 보통 일주일에 다른 디자인을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때 제가 이거 가능성 있다. 이게 바로 최범석의 스타일이다.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DNA를 가진 그런 디자이너다. 그래서 스파서울 컬렉션에 데뷔를 하게 됐죠. 지면을 통해서 뉴욕 컬렉션을 봤을 때 상당히 흐뭇하고 가슴이 벅찬 느낌이 들어요. 축하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아니면 세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항상 승승장구하고 아주 멋진 디자이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언제 따셨나요, 이거는? 대단하다. 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걸 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힘들겠다. 저것 때문에 힘들겠다. 내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저 때 이미 난 디자이너가 돼 있었어요. 이미 난 디자이너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뉴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버티기 힘드니까 항상 그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돼 있는 거죠. 저기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서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찾아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난 이미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도와줄 것이냐, 내가 어떤 옷을 만들 거냐에 대한 과정을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이미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갔었죠. 무작정 찾아갔어요. 사실 와인도 한 잔도 안 먹어본 애가 와인을 이렇게 사가지고 막 아는 체 했어요. 이거 어디 와인이래요. 그러면서 와인을 이렇게 드렸던 그런,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는데 판사님께서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또 한 번의 오리가즘을 느꼈죠. 그리고서 서울 컬렉션을 이제 준비하는데 너무 재밌었던 건 캐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 조명을 어떻게 쓰는지, 조명 디렉터가 있고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쇼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쇼에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옷을 만들려면. 클럽에 가서 혼자 막 스피커 밑에서 쭈그려 앉아갖고 하루 종일도 있어보고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뭐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냥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게 동경과 반항이었어요. 당신들을 동경하지만 나는 반항. 왜냐면 그때는 너무 한국 그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옷이 터프한 맛이 없었어요. 저는 데님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첫 컬렉션을 했는데 정말 신데렐라가 됐었어요. 저는 이만한 잡지에 요만한 거 하나만 나와도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인데 그 많은 매거진의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고 막 몇 페이지씩 나가고 내 옷이 만나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막 내가 만나던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손톱에 때 끼어 있고 왜냐면 동대문 사람들이니까 항상 이렇게 피곤에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쪽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막 오렌지색 때 들고 있고 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 만나자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신데렐라가 그때 좀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나와서 쓸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쳐줄 수 있는 건 교재만큼밖에 못 가르쳐줘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독특한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하면서 거기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해요. 책을 많이 봐요. 글씨는 절대 안 읽고요. 글씨는 잘 안 읽어요. 글씨를 못 읽겠더라고요. 문맹은 아니에요, 근데. 네. 책을 정말 많이 봐요. 그리고 눈에 되게 많이 담아놓으려고 많이 해요. 머릿속에 담아놓으려고 많이 봐요. 저는 한국 노래만 듣고 한국 영화만 봤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만나다가 이 친구들을 만나니까 얘네들이 무슨 팝아트 얘기하고 무슨 얘기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우선 얘네들하고 좀 친해지고 싶고 스스로도 개발하고 싶어서 그런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막 갤러리도 다니고 막 많이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들하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팝도 많이 듣고 문화에 대해서 이제 눈을 늦게 떴죠. 그리고 오늘 이 공개홀에 이쪽으로 왔으면 갈 땐 저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내 눈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기억은 다 못해요. 많이 본다고 다 기억하진 않는데 많이 보면 그게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짜내려고 할 때 그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하시는 습관이나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실천은 그림 그리는 거고요. 디자인하는 거고. 전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면 되고 이 정도 그리면 되니까. 지금은 무조건 하루 10개 이상은 그리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지킬 때도 있고 더 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매일 그려요. 근데 그거에 자극을 줬던 친구가 지방시 디자이너가 있어요. 니콜라스 티시라고. 그 친구는 하루에 100개씩 그린대요. 아무도 그 친구의 잠재 능력을 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뭐 너무너무 큰 디자이너가 됐죠. 메모는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메모를 항상 정말 많이 하고 한 권 다 지우고 계속 메모를 해요. 핸드폰 메모장에 보면 정말 엄청난 메모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메모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고 또 적어놓고 실천하고. 네.